네, 7월 26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73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6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5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40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79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900억 정도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좀 내렸는데요. 17,100선 마감했고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300선 마감했고 0.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86원으로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99원, 거의 900원 마감했고 WTI 유가는 78불, 휘발유는 1,712원, 국제금 2,353불, 국내금은 10만 5천 원 선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좀 반등을 기술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오늘 코스피 기술적으로 반등하면서 최근 추세를 깨지 않고 유지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내렸으면은 좀 전체적인 추세를 살짝 이탈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 반등 나오면서 좀 살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선주 그리고 밸류업 은행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건설주 이 세 개가 좀 시장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이 어제 뭐 실적들이 조선 3사 다 잘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지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돌면서 조선업 관련된 주식들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 반도체 수급이 빠졌기 때문에 이 수급을 좀 조선이 좀 빨아가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좀 생각보다 강한 상승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조선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도 있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수혜주로도 떠오르면서 약간 테마성도 끼면서 상승이 좀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군 보시면 HD 현대중공업 17% 정도 상승했고요. STX 중공업 12% 상승, HD 현대미포 10%, 삼성중공업 8.4%, 한국조선해양 8%, 한화엔진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한화 관련된 한화오션이 좀 많이 내렸었는데요. 실적이 한화오션 하나만 일회성 비용으로 좀 약간 적자가 나오면서 좀 하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뭐 그런 적자도 다 해소된다고 하니까 일회성 비용인 만큼 오늘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들어서 밸류업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가 오늘 11% 올랐고요. 신한지주 6%, BNK금융지주 4.8%, KB금융 4.6%, 하나금융 4%.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융지주 회사들 상승 나왔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기도 했고,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목표 잡는다고 하고요. 배당도 이번에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들의 성과금 잔치가 아니라 주주 환원 잔치가 될 것이다라는 또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평화협정 하고 싶다는 이야기 이제 돌면서 이제 건설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인데요. GS건설 9% 상승했고요. HDC 8.7%, 삼성 E&A 8.5%, HDC 현대산업개발 7.4%, 히림 6%.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시장 강력한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현대자동차가 좀 내렸는데 어제 실적 발표 나온 그 포드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포드가 미국 시장에서 15년 만에 최대 하락폭으로 한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현대차도 좀 내렸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전환이 이게 느려지면서 약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잘 팔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죠.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이 매우 큰 타격 그리고 막 좀 차별화되는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이한 걸로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이 어제 최대 하락률 나왔었는데 오늘도 7% 정도 LS 일렉트릭 하락하면서 어, 하락세 엄청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투자증권이 장전에 매도 리포트를 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상승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좀 이미 반영했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까지 상승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시각을 부여해서 좀 시장에 매도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크게 나온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사이클, 뭐 전력 사이클 자체가 송전 사이클은 현재 좀 마무리됐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또 배전 사이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전력 관련주도 오늘 전체적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한 4.3% 하락했고, LS도 3.4%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테마주 아니면 조선 뭐 밸류업 이 정도로 수급이 흘러갔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으로 보시면 일단 슈퍼사이클 트럼프 수혜까지 만난 조선주 이야기인데요. 조선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했고 이제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업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 겹쳐서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사였고 또 트럼프가 최근에 엔저 지적을 했죠. 엔화가 싸져서 미국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지적하자마자 엔화가 850원에서 91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미일 간의 금리 격차 해소 가능성도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엔화 배팅 ETF에 사람들이 눈길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바로 환율을 바로 잡네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인데 하나오션이 이제 조선 3사 중 유일한 적자가 나왔었다. 그래서 어제 14% 정도 하락했었죠. 그래서 2분기 96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고 일회성 비용 증가로 흑자를 못 이어나갔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적자인 공사 물량은 내년 하반기쯤에 거의 해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3사 중에 좀 가장 매력적인 건 뭐 HD 현대미포 그리고 조선해양 뭐 이 정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율 상향하는 밸류업 관련 금융그룹주들이라는데요. 4대 금융그룹이 경쟁적으로 밸류업 계획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5천만 주 소각, 그리고 주주 환원율 50%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초 발표했던 3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상반기에 그냥 마무리해버리겠다라고 밝혔고, 매입한 자사주는 다음 달에 또 전량 소각하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것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은 올해 총 7,200억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고 3,200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까지 밝혔고 이에 추가로 4천억을 더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그룹도 밸류업 목표로 ROE 10% 그리고 보통주 자본 비율 13%, 총 주주 환원율 50% 제시했고요. 그러니까 4대 금융그룹이 밸류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의 세부적인 밸류업 지표와 목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외인 비중이 높아서 배당을 하면 외국인들 배불리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어, 또 이제 주주 환원을 하려고 하면은 뭐 PF 충당금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압박이 있어서 못하긴 했었는데 이번 밸류업 정책이 나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서 좀 금융주들이 이슈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산 밥캣에서 수백억 원대 배임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임직원 40명이 연루됐다고 하는데 최근 두산그룹 지배구조 관련돼서 좀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이 관련돼서 뭐 기자가 취재를 했었는데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 핵심 계열사인 이번 두산 밥캣에 대한 내용인데
대규모 배임 사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한 수백억 원대 피해를 좀 끼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퇴직한 임원이 주도해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게 하고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도 이제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틀 휴장했었던 대만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TSMC와 이제 반도체주들이 주가 급락했습니다. 이제 태풍 개미 영향으로 이틀간 휴장을 했었는데 대만 증시가 TSMC랑 대만 반도체주들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어제 많이 나왔었죠. 그거를 반영해서 대만은 증시 열리자마자 반도체주들 크게 급락했다. 그래서 AI 관련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제 포드가 15년 만에 최대 급락 나왔다고 했는데요. 자동차 제조사 실적 발표 기간 모두 약간 자동차들이 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 포드주가 18.36%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EPS 시장 전망치도 하회했고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좀 하이브리드 잘 파는 현대차는 괜찮은데 다른 주식들은 되게 안 좋게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드와 대비해서 GM은 또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포드가 이번에 좀 아주 좀 장사를 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독보적이었던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이 두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슈, 그리고 바이킹 테라퓨틱스, 또 우리나라도 막 비만 치료제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임상 데이터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쟁 업체들이 다수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 5% 정도 급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뉴욕 증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어제 GDP 속보치 나왔는데요.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했고, 또 PC 물가지수 나왔는데 또 하회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지표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이제 AI 조정 장세 계속 유지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이 지표들이 발표되자 금리 인하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연내 두 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러셀 지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AI는 아직까지 우려가 매우 많은데요. 장 후반에 오픈 AI가 검색 엔진을 발표하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하락 나왔고 나스닥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또 이제 세계 최대 벤처 캐피털인 세콰이어에서 AI 기업들이 투자만 엄청나게 하고 있지 매출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꼬집어서 AI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실적 발표 또한 이러한 우려를 더 키웠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불안감은 시장에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의 저커버그 또한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러한 점 언급해서 급락이 나왔었죠. 과연 AI가 매출로 이어져 넘버로 찍히는 기업이 나올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현재 모든 관심은 AI의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면 다시 랠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CEO 코멘트, 컨콜 잘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